아마 지난번에 방송했었을 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고점 여기 부근이었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쯤 둘 중에 하나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아니면 여긴데 둘 중에 어딘진 모르겠네요. 어쨌든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고점을 갱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밑에서부터 방송을 하면서 아마 상승이 나올 거다, 정고점을 넘길 건데, 그래서 떨어지면 지난번 여기서 했나 보다. 정고점 넘기기 직전에 여기서 방송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밑에서 롱 받아서 정고점을 넘기는 걸로 매매 전략을 잡을 거다, 그래서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방송을 마쳤는데 정고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맨 처음 여기서 롱을 탔고 1차 TP가 원래 이제 1대1 익스텐션 자리인 지금 제가 1대1 익스텐션이라는 건 ABC 말하는 것도 1대1 익스텐션 자리인 1470 정도가 딱 TP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ABC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도로 고꾸라졌는데, 원래 떨어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분간 이 저점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ABC가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만약에 ABC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된 거쓰면 다음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C가 나와서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혹시 이제 제 방송을 잘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냐면, 이제 매매 복귀하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매매할 건지, 그 차트 분석한 걸 토대로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전략을 짜고 방송을 끝내는데, 처음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제 매매 전략을 짜고 아니면 2, 3일 동안 차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느낀 사고 과정, 차트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사고 과정들을 그대로 전달 드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실력이 이미 고수거나 내가 출중하면 남의 방송을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보다 무조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났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초보일 때 가장 궁금했던 거는 고수들의 타점, 이 종목을 어느 가격에 왜 살까, 또 언제 팔까, 언제 손절 칠까, 이런 게 제일 궁금했었고,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거는 왜 그렇게 타점을 잡았을까, 이 차트를 똑같이 보고도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을까가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단순히 이 사람의 매매를 단순히 따라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그 사고 과정을 캐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ABC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한 파동이 완성됐으면 조정 파동이 오고 다음 이제 상승 파동이 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ABC 완성이 될 때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딱 1대 익스텐션 자리에다가 한 파동이 완벽하게 딱 떨어져서. 근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 파동이 완성되면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 파동의 크기는 파동이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 한 번의 조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ABC라는 건 뭐냐면, A 상승이 있고 A 상승에 대한 되돌림 B가 있고 다시 C가 나오면서 파동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B는 이 ABC 내의 내부 파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읽어보시면 이런 법칙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 파동이 완성되고 나서 다음 파동이 나오면 이 파동 내에서 나왔던 이 조정 파동보다는 파동이 끝나고 나오는 조정 파동의 크기나 기간이 더 크거나 길거든요. 거의 90% 이상 확률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할 수 있어요. 90% 이상 확률로 파동 내에서의 그 조정의 크기나 기간보다 파동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더 상위 파동이죠. 완료됐다는 거는. 그러고 나서 더 상위 조정이 나와야 돼요. 더 상위 조정이라는 거는 파동 내의 조정보다 기간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파동이 거의 고점에서 끝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이 정도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C파동이 완성됐을 때 이 B파동 크기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그 가격이 얼마냐면 1대1 extension을 찍으면 9,902예요. 9,902라는 거는 B파동보다 이 B파동보다 더 크게 되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1대1 extension 자리.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살짝 더. 그럼 이걸 깨고 내려오면 거의 또 더블 바텀을 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흔치 않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인가, 과연 파동이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인가가 되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롱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B파동보다 더 큰 파동이 나와야 되니까 이 한참 아래서 잡아야겠구나. 적어도 9,900 초반이나 9,800 후반에서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매매를 안 하고 있었어요. 마침 이제 유튜브도 시작해가지고 쉬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도 좀 심했는데 이참에 차라리 좀 차분히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밑에서 이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제 예측이 틀렸죠. 조정을 봤더니 한 번 더 레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이때 떨어지면 롱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 자리를 줄까? 되게 직관적으로 안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한 파동이 1대 extension 자리로 정확하게 이쁘게 ABC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333 ABC죠. 그러니까 플랫한 형태의 ABC가 1대 extension 자리로 너무 명확하게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ABC가 완벽한 형태의 ABC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바닥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과연 이게 떨어질까? 하여튼 이런 의문감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만 하고 매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더 여기까지 올 것인가? 한 번 더 고점을 이렇게 갱신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자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기다렸어요. 그냥 밑에서 난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조정을 주더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BC가 나온 게 아니고 ABCDE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C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웨지를 그리면서 삼각형에서 ABCDE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엔 ABCDE 파동이 나온 것 같고, 이 ABCDE 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이더리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정확하게 그 라이징 웨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A, B, C, D, E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고 가격이 떨어지는 중인 것 같았는데, 제가 비트를 보면서 왜 라이징 웨지 패턴을 보지 않았냐면, 참고로 라이징 웨지 패턴은 끝이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모양인데, 결국에 이 삼각형 내에서 5번 진동 운동을 하다가 고점을 터치하면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라이징 웨지라고 상방쐐기형 삼각형이라고 한글로는 상방쐐기형 삼각형일 거고, 구글링 하실 때는 라이징 웨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파동 내에서 진동 운동을 하다가 떨어진다라는 추세가 전환된다 하방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그 구글링 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각형의 입구 끝에서부터 점점 입구 초반부터 입구 끝으로 이렇게 갈수록 볼륨이 점점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중간에 볼륨이 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 패턴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양을 그었는데 볼륨이 중간에서 늘었다, 볼륨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치솟을 확률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걸 라이징 웨지, 만약에 볼륨이 일반적으로 입구 끝에서부터 입구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디클라인 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라이징 웨지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면 마찬가지로 볼륨이 입구 초반부터 끝까지 갈수록 일정하게 디클라인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라이징 웨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일단 채팅을 지금 이제 제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왜냐면 분석하다가 답변하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할 때는, 분석을 전달할 때는 답변을 안 드리니까 분석이 끝나면 다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어쨌든 이더리움을 보면 좀 더 명확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헷갈렸던 거는 보통은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걸 떠나서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오면 끝에 이 C파동하고 E파동에서 그 하락 다이버넌스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안 됐어요.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오늘 아까 올라왔었을 때 제가 숏을 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C 웨이브랑 E 웨이브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하락 다이버넌스가 형성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숏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애매했어요.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30분봉으로 보시면 RSI가 올라갔어요, 같이. 그래서 그 하락 다이버넌스가 없죠. 시간봉으로 보면 애매하게 딱 걸려 있어요. 맞고 2시간봉 이상이나 4시간봉 이상으로 보면 다이버넌스가 없어요. 그래서 딱 시간봉에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신뢰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볼륨을 보라고 해서 볼륨 힌트긴 한데, 보시면 이때도 대충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게 꼭 이거를 예전에 분석을 할 때 이거를 라이징 웨지로 분석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건 라이징 웨지가 아니라고 알 수가 있는 게, 중간에 보시면 볼륨이 작다가 늘었죠. 그럼 볼륨이 튀었어. 이러면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해서 모양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볼륨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볼륨만 보는 게 아니라 포지션까지 들어갈 거면, 그럴 거면 저는 그 하락 다이버넌스를 보거든요. 근데 하락 다이버넌스가 없었어요.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ABCD 웨이브가 완성됐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더리움을 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보나 지금은 하방 임펄스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 말은 임펄스가 완성이 되면 조정이 왔다가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너한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여기가 1, 2, 3, 4, 5 잠깐만요. 코베야 왜? 잠시만요. 여기가 3파동 같아요. 1, 2, 3, 4, 5파, 3의 5파가 연장됐어요. 1, 2, 3, 4, 5인 거고, 만약에 1, 2, 3 이 상태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한다고 하면 임펄스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면 1, 2, 3, 4, 5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으나 382까지 올지 618까지 올지 0.5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파동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5파동이 완성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올라오는 거에 숏을 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롱도 지금 롱각도 보고 있어요.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오면 RSI가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반등이 오면서 가격은 이렇게 저점이 갱신됐는데 RSI는 갱신되지 않으면서 임펄스 파동이 정확히 5파동의 완성과 함께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 상승의 크기는 최소한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382 부근이니까 382까지를 TP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약세장이다 싶으면 382 부근에서 고꾸라져서 도로 내려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강세가 좋으면 618까지 올라갔다가 고꾸라질 건데, 어쨌든 저는 올라왔을 때 숏을 칠 거예요. 일단 그걸 떠나서 아마 떨어졌었을 때 반등이 오면 반등 오는 거 확인하고 롱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롱을 들어갈 예정인데, 롱 들어가실 때 초보분들은 주의할 거는 미리 지정가로 입 벌리고 있고 제가 여기서 안슈가 들어간다, 롱을 따라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매매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따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틀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란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실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신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초보분들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확인 매매를 하긴 할 건데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반등 나온 거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탔는데 도로 고꾸라진다 하면 이전 전저 여기였죠. 만약 여기라고 하면 여기 손절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분명히 반등 올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뭐 패닉셀이 나올 자리도 아니고, 여기가 뭐 바닥이었으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죠. 겁에 질려서. 근데 여기는 아직 매물대 상단 구간이라 패닉셀 나올 자리도 아니어서 어쨌든 여기서 저점이 갱신 안 되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3파동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3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봤죠. 3파동이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4파동의 조정의 크기는 3파동의 3파리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꺾이면 완벽하게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데 38 넘겨서 0.5구간까지 간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이건 임펄스가 아닐 수 있겠구나. ABC로 떨어진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고. 지금 아직 임펄스인지 뭐 아닌지 여부는 그 여부는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저점이 갱신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지만 38에만 안 넘기고 도로 떨어져서 저점만 갱신해주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 이더리움은 이미 다음 파동이 나온 것 같고 비트가 이더리움 따라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시죠. 어쨌든 주의할 점만 빨리 저도 이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기다렸던 자리라 빨리 분석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매할 거냐면, 떨어지면 롱을 받을 건데 이거는 대응 안 되시는 초보분들은 따라 안 하시길 바라겠고, 제 생각에 지금 ABCD 이 웨지가 나와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분석한 게 맞았다라고 하면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A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파동, 그리고 C파동이 여기까지로 이미 완성이 된 거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기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임펄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완료가 되고 반등이 오고 하방 임펄스가 5파로 그려지지 않고 왠지 제 생각에는 ABC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오다가 또 임펄스가 나와서 535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 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반등 오고 임펄스가 또 나와서 완성이 됐는데 한 파동에 더 내려간다. 이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오더라도 뭐예요? 하방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반등 왔다 또 내려가겠다는 거. 이렇게 되면 저점에 무조건 갱신되는 무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펄스가 지금 첫 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첫 파동 완성되고 나서 조정 온 다음에 다음 파동에 한 파동만 나와서 A, B, C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임펄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연 이 여부가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이 임펄스가 한 파동이 큰 파동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ABC가 나오냐가 전저점을 깨냐, 전저점을 깨지 못하고 다시 상방을 가느냐를 알 수 있는 그 포인트거든요. 오늘 카톡방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다른 매매법도 많은데 하는 이유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께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더 자세히 말해서는 이런 걸 알고 있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ABC로 떨어진다 하면 전저가 갱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임펄스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전저를 깨지 않고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 후에 다시 저점을 갱신한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격이 단순히 똑같이 1,500에서부터 10,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떨어지는 건 중요치 않아. 어떻게 떨어지느냐, ABC로 떨어지냐, 임펄스로 떨어지냐. 누구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모르면 파동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양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ABC로 떨어지느냐, 임펄스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반등 후에 저점이 갱신될 것으로 보이냐, 반등 후에 고점이 갱신될 것으로 보이냐,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일단 임펄스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저점이 갱신되면 이때 반등이 오면 똑같이 롱 탈 거고, 반등 오고 만약 ABC가 나온다 하면 스위칭을 걸어서 숏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다음 숏이
과연 ABC가 나오냐 아니면 임펄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숏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롱으로 스위칭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할 거냐를 결정할 건데, 일단 앞으로 이 파동이 임펄스가 나올지 ABC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전에 내가 했던 파동 카운팅이 맞다고 믿고 ABC가 이렇게 나와서 완성이 된 게 맞다, 그래서 반등이 와야 되는데 반등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382 반등도 안 왔거든요. 아직 382 반등도 못 왔어요. 그래서 최소 382 반등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ABC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롱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ABC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맞는 분석과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는 짜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계속해서 하방 임펄스가 나오느냐, 임펄스가 나오면 앞에서 내가 이 카운팅을 잘못했구나, 저점이 갱신되니까 C 웨이브를 이 밑으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점이 그렇게 크게 갱신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일단 9,000 중반 초반에 매물대 하단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매물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경우는 무슨 대단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다가 매물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4시간봉 보시면 저점이 여기거든요. 떨어졌을 때 저점이 갱신됐을 때 RSI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RSI가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RSI가 전저를 깨지 못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스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이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전환되겠죠. 근데 이 상승 다이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때 하락폭이 얼마나 클지 적을지에 따라 달라요. 저점을 갱신했으나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 RSI가 많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추세 전환될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폭락이 나와서 9,000 초반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인데 RSI가 끝까지 밀려가지고, RSI가 20 초반까지 밀리면 상승 다이버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9,000 초반까지 가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때는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했을 때 반등 나오는 자리가 RSI가 과연 얼마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고,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는구나, 추세가 전환되겠구나 라는 걸 이때 가서 판단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 2, 3, 4, 5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임펄스가 완성됐고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재차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무빙에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저점이 갱신됐으나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임펄스가 1, 2, 3, 4, 5가 나온 거고, 그러면 ABC가 나온 이후에 다시 ABC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분석이에요. 어쨌든 시나리오는 저점이 갱신됐을 경우와 안 갱신됐을 경우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를 짜놨고, 갱신될지 안 갱신될지 여부는 지금부터 떨어질 때 파동의 모습이 ABC냐 임펄스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임펄스 파동과 ABC 파동을 구분조차 못하면 매매를 그냥 하지 마세요. 파동의 크기는 사람이 사이클을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요. 그 책에 있는 거랑 다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크기는 저는 그냥 5분봉까지도 다 봐요. 근데 일단 스윙 매매 할 때 얘는 15분봉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15분봉. 그러니까 다 봐야 돼요. 15, 30, 1시간, 4시간 다 보는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꼭 임펄스 같은데 1시간 봉이나 30분 봉, 15분봉을 쪼개보면 임펄스가 아니고 ABC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봉까지 섬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크게 분석해야지 맞는 거다, 작은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 4시간 봉을 분석하다 보면 마이너 파동들이 ABC인지 임펄스인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병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병신들은 이거를 1, 2, 3, 4, 5라고 생각해서 임펄스라고 나왔다고 생각해서 조정파동에 롱을 받고 지옥 가서 청산당합니다.
왜냐 대충 보면 이렇게 4시간 봉을 대충 보면 이거 임펄스거든. 그럼 이런 병신들은 떨어질 때 롱 받고 지옥 가서 청산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신들이 유튜브에도 참 많다는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 임펄스가 안 되냐면 이렇게 파동 카운팅하면 보시면 1파동도 그래서 세부 모양까지 쪼개서 보라는 거야. 1파동도 ABC야. 그리고 3파동, 1파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3파동이 너무 ABC야. 파동 내에, 임펄스 내에 파동도 임펄스여야 되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런 작은 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작은 분봉으로 보면 안 된다. 그냥 그런 고정관념에 틀어박혀서 이런 섬세한 것들을 분석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지옥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쪼개야 되는구나. 섬세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15분 봉부터 4시간 봉까지 다 보는 거예요. 질문?